프라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9일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월요일 방송이 9월 마지막 방송이 될 거고, 목요일 방송은 이제 10월 첫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유튜브만 보시는 가족 여러분 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요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HBF 수혜주 총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반도체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시계추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있고, 우리가 HBM 수혜주들의 랠리를 봤었죠. HBF도 이제는 좀 봐야 되는 때고, HBF는 아시다시피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으로 일단 낸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낸드의 밸류체인도 한번 제가 또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유료 가입 안 하셔서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이빨 빠진 것처럼 제 반도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은 이게 왜 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서는 저는 좀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유료 가입을 월 3,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값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구독을 권장을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뭐 반도체에 지금 엄청난 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 그 도래를 한 게 서서히 도래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낸드와 디램을 레거시 디램과 랜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번에 사이클의 좀 특징적인데, 일단은 뭐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뭐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관계자나 그런 쪽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리포트로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리포트로도 사실은 이제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랜드나 디램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뭔가 가격 상승이 도래되고 이런 트렌드 포스에서 그런 예상이 나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기술의 도입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격을 보통은 이제 내가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나는 디램을 사고 싶어라는 얘기를 이제 보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을 네가 팔고 싶은 가격을 나한테 적어줘. 그럼 내가 그 가격에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백지수표를 제시한 거죠. 보통은 우리가 뭐, 다음 분기에 낸드가 얼마 오를 것 같고, 디램이 얼마 오를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두 자릿수 이상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고정 가격이 이제 정해지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 그럼 그들이 왜 백지수표를 제시를 했겠느냐? 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공급자 단에서의 디램 재고가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장에다가 막 장비 더 넣고 막 빨리 가동해가지고 내년에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족 여러분이 이제 항상 반도속, 반도체에 또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좋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가격 빠지고 이럴 거잖아. 라는 거에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지금은 공급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급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공간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은 트렌드포스나 이제 여러 뭐 사실 우리나라 증권회사들한테도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콜을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뻔한 거죠. 내가 호객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호객님을 벌써 자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것은 네가 얼마를 부르든 나는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고를 보고 아이고 이 큰일 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포스가 이제 전망한 올해 3월 3Q 말에 디램 공급 재고 평균이 3.3주입니다. 예, 3.3주. 우리가 반도체가 정말 안 좋을 때, 예, 정말 안 좋을 때, 막 10주 넘어가고, 막 10몇 주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확실히 이 레거시는 공급을 다 제한을 시켰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3주, 이거 보시면, 자, 구매자는 누구예요? 구매자는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도 될 수 있고, PC 업체, 뭐 서버 업체,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업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공급자 평균은 누구입니까? 낸드나 디램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인 거고, 그러니까 공급자의 재고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우리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바로 찍어낼 수 없고, 지금 주문하면 조금 기다리시고요. 저희 몇 개월 있다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받아갈 사람이 지금 줄 서가지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기다리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각 회사별로 이제 그 디램 공급자들 재고 추인데요. 삼성, 네,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HBM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나마 좀 6주라고 되어 있는데, 디램에는 이제 HBM 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HBM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제 출하를 할 수 있는 닉스나 마이크론 단으로 보면은 2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내가 지금 일반 데이터 센터에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해서 빨리빨리 지금 저 반도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예, 백지수표를 제시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백지수표 얘기를 들어도 뭐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낸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컨빅션을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야, 이거 반도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드시면,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사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구매자 평균 재고는 10주로 높지만 예, 실적 발표에서 서버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예, 일반 서버형으로 지금 없다. 네, 재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PC랑 스마트폰도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애플이 잘 팔리고, 갤럭시가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쪽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PC도 지금, 로우 싱글에서 미드 싱글로, 예, 지금 상향 조정되는 수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그러니까 그 레거시 단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PC는 진짜 안 좋았는데, 요런 쪽까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CSP, 예, CSP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 이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말은 결국에 백지수표와 동일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중국 CSP 업체들이 에이직 반도체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가 4Q에는 추가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 호, 호객님의 예,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근데 그 호객님의 시대가 보통은 점차 도래를 하거든요. 예, 가격 오르는 거 보면서 도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도 그렇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좀 여전히 빈집인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족 여러분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왔죠. 예, DDR4는 뭐 서서히 올라왔었는데 DDR5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은 이게 이제 더 백지수표 썼으니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의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9조에서 10조까지 이제 이렇게 업이 됐는데 11조 얘기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 발표 임박했죠.
자, 이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공급단인데 얼마나 지금 이제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이건데 자, 일단 그 삼성전자가 HBM에 이제 공을 막 이제 쏟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디램으로 레거시가 좋아지니까 야, 우리 이제 디램 만들어 갖고 빨리 팔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CXMT의 캐파 확대 요런 부분들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에 엔비디아 향으로 3E의 12단이 통과가 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HBM의 생산을 집중해서 디램 캐파 증가가 제한적이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E만이 아니라 4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은 원시 쪽하고 HBM4 쪽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HBM3도 사실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쪽의 증설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다. 상승 사이클. 장기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공급단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되냐? 자, 이게 이제 우리 닉스. 네, 지금 1등이죠. 네. 디램의 1등이 이제 된 SK 하이닉스의 지금 팹입니다. 예, 팹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M15X라는 여기에 지금 증설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지금 P4 예,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스페이스는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스페이스는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사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찍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 기술력에서 좀 찍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전히 캐파가 절대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을 봤을 때는 닉스는 공간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얘는 기술력이 아직 막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야, 되게 제한적이겠다. 이러면은 쉽지 않다. 내가 물량을 확보를 못 하겠구나. 그러면 백지수표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일단 뭐 공급의 그래서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캐파를 증설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굉장히 잘 돼요. 야,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매일 손님이 줄을 서고 그렇다고 해서 보통 그 영역을 바로 옆에 가게를 막 사가지고 막 바로 막 증설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증설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는지를 한번 본다면, 아,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생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생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빈 부지가 있나요? 예, 여기 빈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빈 부지가 거의 없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지속 발생.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이번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백주수표를 썼어. 근데 뭔가 쟤네가 다음에는, 나 이 돈 주고는 못 사.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뭔가 세상에 확실한 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될 것인가. 지금 이쪽에선 좋은데 뭔가 이제 PC나 뭐 스마트폰 쪽에서 너무 또 막 급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부킹 등 허수 주문에 대한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닉스랑 삼성전자에 양쪽 다 백지수표를 주면서 양쪽 다 똑같은 오더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재무 여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양사가 둘 다 돈이 없습니다. 네, 둘 다 돈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후에 또 실제로 발주를 해서 결국에는 장비 업체로 발주해야 되죠. 장비 업체 그거 만들어야 되죠. 리드 타임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뭔가 캐파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가격의 피해 상승의 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금 흐름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없는데, 삼성전자 본사 기준으로 순부채가 23조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뭐 50조가 되더라도 그게 본인들의 돈이 아닙니다. 왜? 매년 50조 원의 캐파 증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제일 많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뭐 예를 들어 올해 100조를 벌었다? 그건 다 그들의 돈이에요. 왜? 캐파 증설을 안 해도 되니까. 캐펙스라는 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멀티플을 훨씬 더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올해 돈을 많이 벌죠. 하지만 그만큼 내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현금이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순부채가 23조 원, 그 다음에 닉스가 지금 5조 원, 많이 줄었죠. 예, 어, 거의 뭐 20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많이 줄었고 그 줄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내년에 돈을 많이 벌겠죠. 지금 업사이클이니까 벌겠지만 또 들어가야 된다.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투자를 하면은 또 생산을 많이 하겠죠. 그럼 또 이제 가격이 빠지겠죠. 그래서 예.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의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을 이끌어 온 것은 사실 멀티플 리레이팅이었죠. 예, 뭐 닉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멀티플 리레이팅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이나 은행 돈을 더 벌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저평가가 예,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3,300을 뚫어서 올라왔는데 최근의 장을 보면은 좀 다르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최근의 장은 과거 그러니까는 최근 뭐 한 7월까지의 장은 멀티플의 상승장 이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의 랠리장,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장은 이거는 이제 어닝이 동반되는 삼성전자의 어닝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은 좀 저는 조정을 받았어도 좀 탄탄한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지금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IT죠.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레거시 쪽이 올라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IT 업종 내에 반도체 실적 개선이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적이 상향되면 멀티플은 눌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좀 샀는데 연기금이 좀 산 거죠. 연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이 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내 주식에 대한 여력이 생기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삼성전자 사겠죠. 그리고 개인은 팔고 있어요. 곧버스 산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곧버스가 맞죠? 인버스의 2배. 그게 곧버스죠. 예, 완전히 지금 장을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삼성전자를 좀 평이하게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자, 뭐, 물론 외국인들은 뭘 사냐? 그냥 삼성전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냐? 왜 사는지를 보시면, 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싸다. 너무 싸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멀티플 1.3배인데, 그 PBR이, 북밸류가 1.3배인데, 지금 이제 레거시 쪽 업체들하고 쫙 비교 한번 해보세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키옥시아. 얘네들이 지금, 특히나 키옥시아가 내년도 PBR이 2배예요, 2배. 예. 근데 디램 만드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퓨어하지 않다 하더라도 1.2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수급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삼성전자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액티브해서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티브하게 사려면은 닉스를 사지만 내가 그냥 나는 내 것이 반도체 장을 그냥 좀 편안하게 누리고 싶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이렇게 갈리잖아요. 나는 이 초기에 업사이클 초기에 날아가는 장비주를 난 임팩트 있게 사고 싶어. 해서 뭐 테스랩, 뭐 PSK나 이런 종목들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야 나는 내년까지 그냥 우상향하는 나는 소재주를 살 거야. 그러면서 뭐 솔브레인 같은 거 사시는 거고, 그 성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 거죠. 일단 삼성전자의 내년도 HBM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8년이라고 하면 17년도에 그 일반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에서의 그 빅사이클을 지금 도래를 했다라고 지금 일부 보시는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는 그 HBM4에서 원시 하고, 근데 원시가 아직까지는 수율이 뭐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을 해서 공급사들 중에 가장 좀 오버 스펙으로 엔비디아에게 제품을 납품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정말 이제 멀티플은 리레이팅 되겠죠.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가 HBM 샘플은 전달했다라고 했는데요. HBM4 대량量산을 위해서 추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종 품질 인증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어쨌든 가동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 53.4조.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돈이 아니다. 삼성전자 돈이 아니다. 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발주를 막 하잖아요. 돈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소캠, 최근에 이제 소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소캠의 모멘텀도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 있죠? 전공정 투자 모멘텀 있죠? 아까 전공정 투자 모멘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낸드 쪽에 모멘텀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각가지 모멘텀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소캠의 모멘텀도 생겼어요. 이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AI 사이클과 레거시 사이클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생긴 이런 되게 촌극인데, 어쨌든 소캠은 누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뭐 유리판도 있고, 뭐 CXL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구역의 왕,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게 뭡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소캠입니다. 소캠 빨리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빠르게 소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에다가 소캠을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출하 시점이 원래는 뒤였는데 내년 1분기 중반으로 앞당겨진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부품의 조달 계획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마이크론만 혼자 들어가 있었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닉스랑 전자 쪽으로도 납품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날아갑니까? 기판주들이 날아가는 거죠. 핵심적으로 누구? 최근에 날아간 친구? 지금 뭐 매일같이 뭐 신고가 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대장. TLB는 제가 소캠은 무조건 TLB가 대장이다. 네, 기판의 대장으로 이제 TLB를 말씀을 드렸었죠. ASP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소캠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사실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자 뭐 썰로는 닉스 쪽으로는 이제 TLB와 뭐 TLB 뭐 심텍 뭐 코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자 쪽으로는 이제 심택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TLB도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TLB는 3사로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TLB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터진 게 결국엔 이제 야, 닉스 것도 받는다더라. 닉스 거를 제일 많이 받는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막 터지면서 간 거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금 소캠의 사용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3사한테 나 다 줘. 내년에 소캠 만들어서 나 빨리 줘. 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은 기판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원시 나노 투자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스페이스가 많이 없죠. 그럼 첫 번째, 전공정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 닉스 쪽의 밸류체인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테스나 뭐 이런 기업들 얘기들도 계속 이제 전공정 쪽에서 테스, PSK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 아까 제가 그 팹이 M15X에 막 꾸겨서 막 계속 늘 수는 없잖아요. 막 계속 꾸겨서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레거시 공정은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또 같이 가는 거죠. 하나마이크론. 네. 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다 가는 이유가 있고, 신고가를 뚫는 게 8월 28일 말일인데, 결국에는,
예,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가장 좀 싸게 되는 부분들은 밖으로 빼겠구나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 마이크론 쪽을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TLB를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을 사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네. 삼성전자도 이제는 원씨를 사실은 HBM 만들려고 4 만들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소캠 쪽으로도 확대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 전공정 투자를 내가 요만큼 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소캠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닉스가 내년에는 여전히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지금 100억 기가바이트를 삼성전자, 닉스가 110억, 마이크론 70억.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제가 보니까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닉스 너도 나한테 제품을 공급해라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TLB 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론에서는 사실은 좀 제한적인 수혜가 있었는데, 메모리 3사 쪽으로 다 이제 확대가 되면은 TLB 수혜 확대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를 해서 300억 단기 차입을 결정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는 하이엔드 기판 생산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할 거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GDDR7의 모멘텀, 그 다음에 어쨌든 레거시 메모리가 돌아서니까 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도 일부,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소캠 매출이 뭐 4분기에 100억 정도 붙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26년부터 나한테 공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밸류체인 자기 고객사 통해서 들어가겠죠.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텍도 분명히 이제는 소캠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레거시도 돌아서고 본업도 돌아서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돌아서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고부가 제품인 FC CSP, 그 다음에 GDDR7, 요게 이제 좀 매출 증가가 되는 동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소캠까지 붙는다 하기 때문에 심텍도 지금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계속 껴서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이에요. 자, 우리가, 블랙핑크의 어떤 굉장한, 블랙핑크와 뭐 아이브라든지 예쁜 이제 걸그룹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이 영향을 미치고 나서 바로 뭔가 K뷰티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의 아이돌들은 저렇게 이쁘네. 저 친구들은 뭘 쓸까? 그거를 인지하면서부터 K뷰티라는 것이 있고 K뷰티의 제품을 쓰면 내가 저 친구들처럼 이뻐질 수 있지 않을까? 저 친구들은 저거를 아이섀도우로 쓴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K뷰티가 더 이제 제품력까지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박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캐대언의 이슈가 지금 당장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캐대언으로 인해서 이제 갈 종목이 없으니 농심이 그것을 이제 한 몸에 받아서 슈팅했다가 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저는 K뷰티의 사이클은 분명히 업사이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의 어떤 좀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구다이 글로벌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아마 작년부터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말고 비상장 기업인 구다이 글로벌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 시장에 거의 청소기예요. 진공 청소기처럼 모든 괜찮은 기업을 다 사고 있어. 티르티르? 그다음에 뭐 스킨천사, 라운드랩 이 중에서 저도 쓰는 거 좀 있거든요. 네. 워낙 그 제품력도 좋고 그래서 뭐 조선미녀? 특히 조선미녀는 뭐 특히나 아마존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기업들을 다 지금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인디 브랜드의 1등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어쨌든 한국판 로레알을 꿈꾸는 구다이 글로벌이 IPO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에서 내후년 사이 증권시장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뭐 좀 시간은 있지만 계속해서 아마 불을 지필 거고 IPO 얼마에 한다더라 얘기가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니트리 상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유니트리가 만약에 지금 뭐 10조 원 얘기 막 나오고 하던데 10조 원에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로보티즈 매일같이 지금 상승하죠. 네, 그런 일이 발생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굿다이 글로벌의 기업 가치는 아마 계속 내년에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해서 K뷰티는 좀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고 구다이 글로벌 청약 저희 회사에서 하면 제가 아무 코멘트도 할 수 없거든요. 저희 회사가 주관사면. 예. 그래서 그때 돼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저 KB가 주관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불법이래요. 얘기하는 게. 네, 뭐 저희는 사실 리테일이고 IB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예, 저희는 그쪽에 그 그림자도 못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예, 상장하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어쨌든 지난주 수급만 보더라도 조금 랜드 쪽에 여전히 좀 치우쳐 있어요. 삼성 삼화전기라든지 뭐 PSK 홀딩스도 제가 이제 그 HBF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판 쪽 코리아 서키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TLB 심텍가 많이 올랐으니까 코리아 서키트까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키트는 뭐, 근데 여전히 이 친구는 이제 좀 순위가 좀 뒤쳐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여전히 뭐, TLB 심텍이 계속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탑픽이지 않을까? TLB 심텍 대덕전자 정도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잠깐, 뭐, 콘서트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10월 18일 날, 저는 당연히 단체 티를 입죠.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시그니처가 되는 단체 티를 입는데, 가족 여러분은 당연히 뭐 예쁘고 아마 그날 이제 꽃당잔하고 오실 텐데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던 그동안의 굿즈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5주년 콘서트인 만큼 저희가 이렇게 뭔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저희의 히스토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사실은 이런 그 구조물들도 지금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10월 18일 어쨌든 저희가 이화여대 대강당 요 근처를 지금 11시부터 오픈을 할 거고 11시부터 저희가 6시 반까지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대관을 하고 있는데 이날 저는 그래도 우리의 어떤 프라임의 날 요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수건도 있고 모자도 있고 뭐 저희 티셔츠도 있고. 근데 어떤 이제 가족 여러분이 보니까 댓글 쓰는 거 보니까 티셔츠 너무 촌스럽다. 나 못 입겠다 하시더라고요. 안 입으셔도 됩니다. 네. 안 입으셔도 되는데 뭐 작년에 요거 수건 나눠드린 거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2,300분한테 나눠드렸으니까. 그래서 요런 수건이라도 그냥 가방에라도 묶거나 뭐 목에라도 뭘 걸거나 제가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놀면 뭐하니? 네, 콘서트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스카프를 나눠드렸더라고요. 너무 80년대 감성을 잘 살린 스카프를 머리에도 하시고, 목에도 하시고, 뭐 어디에도 걸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하나라는 거, 가족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그날 사진을 어떻게 찍더라도 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안 입으셔도 되고 하지만 뭐 수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오시고 전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가족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저희가 즐기는 하루 우리 프라임 클럽의 하루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22년도 처음에 콘서트를 이제 100분을 모시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하리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화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 증권계에 사실은 없는 문화인데 증권업계에 좋은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저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콘서트는 자 여기 보세요. 저희 6명이 여기 5명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무대에 덩그러니 5명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뒤에 2,300분의 가족 여러분이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콘서트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가족 여러분의 것이고 가족 여러분이 저는 그날 아주 아주 행복하게 1년 동안 내가 주식 때문에 너무 시달렸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즐기고 싶다. 저는 그거를 선물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8일만큼은 우리 프라임 클럽의 날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예, 마음만이라도. 예. 11시부터 뭐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1시부터는 저희가 이제 포토존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히스토리 월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이벤트 존도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연금 상담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다 즐기시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스티커 사진기도 이제는 예전에는 2대였는데 이번에는 4대로 좀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랑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 아마 홀에 이제 그 사전 행사장에 나가서 저희가 사진을 또 찍어 드립니다. 포토타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그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또 먹거리, 먹거리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먹고 내가 즐기고 저랑 또 사진도 찍고 악수 한번 하고 또 껴안고 하시려면 11시 부터 저희가 오픈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마 오셔야 될 겁니다. 현장은 아마 11시 전에 좀 오픈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오시고 강연은 이제 1시부터 시작이 맞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혼자 오셔도 되고 문자 받으셨다면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도체의 모멘텀에 대해서 최근에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HBF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HBF의 밸류체인 그리고 낸드의 밸류체인도 궁금하시다면 유료 방송 가입하셔서 빼놓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도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송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네, 꼭 유료 가입하셔서 그 구독하시고 알림톡 받으셔서 그리고 지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에 유료 방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